휴대폰 결제 대금, 통신 채무까지 감면해준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거? 이제 궁지까지 내몰려 있는 사람들 채무 때문에, 통신요금 채무 때문에 집이 경매 나가거나 그들이 이제 파산이나 거의 이제 길거리로 나앉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채무 감면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요금까지 내지 못할 정도로 되게 상이 안 좋다라는 건 정말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 봐도 무방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까지 내몰려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채무 감면해줘서 연체를 그냥 삭제하는 겁니다. 연체가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 그걸 가리고 숨겨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실상 거짓이고 조작이라고 봐야죠. 언제입니까? 우리 작년이었습니까? 올해 초였습니까? 거의 이제 궁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 50만원씩 해가지고 대출해 줬잖아요. 저신용자들 대출.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는 거죠. 거의 못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안하고 대출해 준 거죠. 참 씁쓸합니다.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간 걸까요? 빚고나는 사회에서 대출 내는 걸 되게 자신감의 발로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수작질을 해서 끌고 왔던 탓에 이제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사실상 이제 그 다음이 없는 거죠. 다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그들의 부채가 가려질까요? 일시적으로는 가려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또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더 무서운 일인데 지금의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겁니다. 사실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놔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 이제 갚으려고 급급하는 거죠. 지금의 정부는 사실상 막장이죠, 막장.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면 참 드는 생각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작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정책을 펼치는 걸까?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너무 개막장이죠, 개막장.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참 이제 정말로 끝까지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펑 하고 이제 폭발하겠죠. 한국의 경제가 이토록 이제 엉망이었는지, 정치를 하는 놈들이 저렇게 개막장이었는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겠죠.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게끔 저들은 오직 기득권들만을 위한 이제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요, 참 이제 저처구니가 없죠. 25만원 그 국민 지원금, 그 돈을 받아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지급해준,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는 득달같이 뭡니까? 너무 과잉이다, 포퓰리즘이다, 엄청나게 떠들어대면서 정작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포퓰리즘, 그러니까는 미분양 물량을 사주는 그런 개수작질은 왜 계속하는 겁니까? 건설사들을 왜 그렇게 살려야 되고 건설사들만을 위한 정책을 왜 그렇게 펼치냐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죠. 대한민국이 썩어 있고 기득권들, 자기들 짬짬이로 자기들이 밀고 빨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는 짓거리들이 너무도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죠. 이 비정상적이고 이 막장인 이 사항들이 언제쯤이면 좀 바로 잡힐까? 과연 잡힐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잡히려면, 나아지려면 적어도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바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정부나 이 정책을 펼쳐내는 이제 관료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대로 된 이제 감시나 감독이나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안 보이는 거죠. 참 암담하고 참 답답하고 참 황당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엄청난 일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부채 탕감해준다. 참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그냥 뭐 도덕적 개인이 지랄이니 뭐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끝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참 화가 나고 초양극화가 되고, 기득권들 2% 3% 5%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개돼지로 이제 생각하는 이들이 지금의 정부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더 드는 거죠. 흉내라도 좀 내야 될 텐데, 국민들을 위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자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계속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많이 고민스러운 거죠. 왜? 엄청난 쓰나미가 닥칠 거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사려 깊게,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엄청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참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삶을 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삶이 잘 지켜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언제고 이 엄청난 일들이 다 갈갈이 다 이제 찢기고 뜯겨 나가고 해지는 것들이 밝혀져야 될 텐데, 과연 밝히려 할까? 안 밝힐 것 같은 거죠. 참 그게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날 뿐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채무 탕감 이러면은 빚을 다 갚아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빚쟁이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눈가리가 어항이고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작은 부분만 이제 탕감해주는 척하고 끝내는 거지, 채무 탕감이 다 안 됩니다. 이 저런 상황들을 보고 못 모르는 20대 30대들이 그래 빚지고 빚 탕감 받으면 되지, 빚 안 갚아 버리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2030들을 상대로 채무 탕감해주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끔 이 세상이 잘 마련해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는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대 가졌다가 아닌데 탕감해준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빚의 굴레에 평생 갇혀서 거덕이면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탕감받는다, 함부로 회생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 가지고 움직였다가 세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 알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자지러지는 거죠. 부채 탕감해준다, 부채 탕감해준다, 이런 얘기에 놀아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핸드폰 요금, 통신 요금 연체까지 갚아줄 정도로 탕감해준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들이 그 정부의 통계 집계, 그 연체자로 집계되는 걸 가리기 위한 수작실인 거지, 절대로 서민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채무 탕감해 주는 게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착실하게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음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